안녕하십니까. 노동인권문화재 삼색토론 제2주제 기본소득 지역화폐 담론과 노동소득 토론 사회를 맡은 경성대학교 경제금융물리학부의 김종환 교수입니다. 수년 전부터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담론이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소득 위기로 인해서 긴급 재난 지원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득 성장 주도 담론에서 특히 기본소득과 노동소득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소득과 노동소득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 시기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기본소득, 지역화폐, 노동소득의 현황을 알아보고 이들의 상호관계 및 향후 실천 과제가 무엇인지 이번 토론회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토론을 위해서 패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이시면서 부산고용포럼 사임대표를 맡고 있는 권기철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권기철입니다. 예, 두 번째 패널로는 부경대학교 황선웅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황선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세 번째 패널로는 서희원 기본소득 부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희원입니다. 예, 우리가 이 주제로서 기본소득, 지역화폐, 그리고 노동소득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조금씩 이야기는 들어오셨겠지만은 기본소득이 뭔지 그리고 지역화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노동소득은 어떻게 지금 이슈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도입부에 먼저 각 패널분들께서 각각의 이 주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내외로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 서희원 패널께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저한테 할애된 시간을 활용해서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을 또 하나의 인간의 권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9세기에 뭐 지금도 노예들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큰 틀에서 19세기를 노예 해방의 시대라고 하고 20세기를 참정권의 정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세기는 기본소득 획득의 시대다. 그 20세기를 참정권 정치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도 뭐 남성 같은 경우는 한 19세기 말에 와서 참정권을 얻게 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20세기 초반에 또 참정권을 얻게 되는 그런 시대를 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누구나 4대 원칙에 의해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듯이 또 21세기는 또 우리 스스로가 또 하나의 권리로서 기본소득을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뭐 원칙, 정의 이런 걸 조금 말씀드리면은 기본소득은 현물보다는 현금성입니다. 예, 현금성을 담보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일회적인 부분이 아닌 정기성을 둬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또 6개월에 한 번이면 한 번, 분기마다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정기성을 떼야 된다. 또 그리고 기본소득은 국가만이 또 주는 게 아닙니다. 또 기초단체단체, 또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부산 같은 경우는 기장군청이 조금 예산이 좀 많죠. 그래서 기장군청은 또 최근에 2차 재난 기본소득 2차 재난소득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모금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뒤에 또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주에서 1년에 한 번 알래스카 주민들한테 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또 한편으로는 또 가구가 아닌 개인한테 주는 게 또 원칙입니다.
예, 가구. 요번에 우리 재난 기본소득을 받을 때 개인이 다 받았죠. 그래서 재난 소득을 기본소득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가구 단위가 아닌 모든 구성원들한테 지급하는 게 또 기본소득의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기본소득은 또 심사 없이 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실업 상태에서 내가 실업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듯이 또 그리고 내가 가난을 증명해야 또 돈을 받을 수 있듯이 심사에 의해서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 심사 없이 재산 소득의 유무 상관없이 노동 소득의 유무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게 기본소득의 원칙과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그냥 문득대고 이렇게 툭 떨어진 게 아니고 또 역사적 또 배경이 있습니다. 짧게는 또 맹자의 어떤 정전제를 또 비롯해서 토마스 모아 한 500년 지났죠. 토마스 모아의 유토피아에 500년 전에 책을 보더라도 기본소득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가까이 또 왔을 때는 또 뭐 사건 분립을 이야기했던 뭐 몽테스키 같은 경우도 법의 정신에 또 기본소득에 가까운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기본소득의 조금 체계적인 제안자로서 이야기하는 게 토마스 페인입니다. 토마스 페인이 토지 정의라는 어떤 책에 보면은 기본소득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나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조금 발췌를 조금 하면은 지구는 인류의 공동자산이다. 예, 개간된 땅의 소유자는 그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지대를 공동체에 지불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또 보면은 뭐 또 각 정당에서 기본소득이 아닌 어떤 뭐 기초자산 또 자산소득 이런 부분을 조금 들고 나오는 또 정당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 정치인도 있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얼마를 주자. 뭐 만 20세가 되면은 돈 1,000만 원을 주자. 뭐 만 몇 살이 되면은 얼마 주자. 뭐 이런 또 주장을 하는 정치인도 있고 또 정당도 있습니다. 토마스 페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지금 한 1770년 정도 되겠죠. 21살이 되면은 그때 그 당시에 15파운드 주고 50살이 되면은 해마다 10파운드를 지급하자. 뭐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체계적인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관련된 부분은 가장 큰 것은 하나의 공유부라고 생각합니다. 공유부.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제조사가 다 다르겠지만은 휴대폰이나 또 다른 지금 뭐 노트북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과거에 축적된 어떤 그런 생산과 과거에 축적된 지식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 가지고 탄생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 또 지식들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축적된 하나의 지식이고 하나의 부다. 그래서 허버트 사이먼 같은 경우는 모든 소득의 90%는 이전 세대에 의해 축적된 지식을 활용해서 획득된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예. 네. 그 기본소득의 개념 그리고 우리 서유원 운영위원장님께서 개념하고 역사적 배경 그리고 과거에 학자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